네. 자, 이제 10시를 넘어서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합권, 약간 이제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낙폭을 줄인 상태죠. 약보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의 분위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좀 더 키워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제가 봐서 좀 이제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키워드 오전장 어떻게 잡으십니까? 예,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벗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이제는 매파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좀 완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어제 시장, 요즘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제 뭐 실적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견조한 부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실적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은 뭐 어제는 이제 그저께 발표됐던 메타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어제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애플이 이제 강달러에 불구하고 3분기 최대 매출 실현을 했고 또 이제 순이익도 또 예상을 웃돌았는데 근데 아이폰이 매출이 예상 하회되면서 장마감 이후에 상당히 시간 내에서 크게 급락을 했다가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지금 마감이 좀 상태예요. 그 시간외 쪽에서. 그래서 애플이 대장주가 이렇게 잡아준다면 미국 시장도 뭐 크게 좀 조정이 좀 오히려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크게 빠지지 않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존은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매출 예상치 하회에서 4분기 전망도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한 13%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것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3분기 때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를 해서 2.3% 예상치였는데 2.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세부적인 걸 살펴보니까 GDP 수치 내에 물가 지표 부분은 또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정점 찍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죠. 또 어제 경기 지표 중에 9월 내구재 수주가 나왔는데 전월비 0.4%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0.7% 증가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걸 하회했습니다. 경기도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7천 명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근데 22만 명이 예상치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전체 4주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좀 둔화되는 이제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고용도 조금 이제 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에 대한 전망도 강해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이 11월 자연 스텝은 하겠지만은 12월 달까지 그러진 못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자연 스텝을 또 했어요. 22에서 0.75% 했습니다. 근데 유럽 쪽도 금리 목표치는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유로화가 살짝 좀 하락은 했는데 유럽이 금리 목표치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0.75%를 했지만 금리 인상은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는 유럽 쪽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연준도 신경 안 쓸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할 확률 0.75% 인상할 확률을 33.9%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50%대였어요. 확 낮아졌죠. 그리고 0.5% 인상 확률이 5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12월 기준금리 0.75% 인상 확률이 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 낮아지면서 이제는 11월 달이 금리 인상폭의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12월 달은 0.5%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3.25이기 때문에 거기에 0.75하고 0.5만 하더라도 사실은 4.5예요.
연말 금리가. 그러면 4.5%면은 굉장히 이것도 높거든요. 4.75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계속 그 전망을 해드렸는데 왜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연준의 내년도의 금리 목표치가 4.6으로 나왔는데 지난번 9월 점도표에서 4.75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건 너무 급해서 경기에 충격을 준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뭔가 좀 강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인은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계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고 S&P 500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차트도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저항선에 지금 와 있어요. 51선, 61선, 뭐 101선 이런 것들 몰쳐 있는 3,900선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도 뭐 발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이제 횡보세 그리고 이제 FOMC가 다음 주 금리를 발표하는 거는 이제 수요일 날 밤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횡보를 좀 해주다가 그 이후에 저는 뭐 웬만하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S&P 500이 좀 숨고르기 나온다면 좀 급하게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매물도 맞으면서 또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요번에 뭐 21선 부근이 3,700이니까 여기까지 뭐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악성 매물이 단기 매물 같은 것들이 좀 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뭐 그 근거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죠. 저는 뭐 충분히 12월 달 0.75는 아닐 것이다. 0.5 이하로 갈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미국하고 유럽 모두 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고요. 12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미국장 하락과 관련해서는 매물 소화 측면에서는 하락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내용을 더 체크해 보자. 이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FMC 이후에 반등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지난 이 시간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10월 14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0월 14일 날 키워드 펀치 시간에 2달 만에 매수 사인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시장이 한 2주 동안 지금 급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주 동안의 단기 급등에 대한 이제 뭐 매물을 좀 맞을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11월 달 이후에 금리 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11월 FOMC 때는 금리는 뭐 0.75% 거의 올릴 걸로 지금 시장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은 이제 성명서에 더 관심이 많겠죠. 성명서에 어떤 약간 비둘기파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을 거고 성명서에 여러 가지 단어라든가 내용을 신경 쓰면서 시장은 또 12월 달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자연 스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성명서 같은 데서 뭐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지만 경기도 좀 보면서 뭐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환호를 할 거예요. 그럼 반등이 한번 또 강하게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120선, 51선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그 만약 반등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목표치가 4천에서 4,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시 또 시장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반등을 또 노리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BBB5 뭐 장세 이제는 좀 마무리된 것 같죠. 너무 그 시총 상위주 5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매기가 각 종목들로 중소형주들로 확산이 되는 종목 장세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따라잡기만 하지 마세요. 조정 구간에 꼭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을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하는 것도 그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메모리가 빠지고 있는데 바닥도 안 찍었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 이후로 삼성전자는 옆으로 이제 쉬어가면서 지수를 빠뜨리지만 않는 역할만 해줘도 됩니다. 지키는 정도만 해줘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렇다면 중소형주들 종목 장세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기조적인 실적 성장 섹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쪽, 계속해가지고 그 2차 전지 쪽은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셀업체들은 좀 쉬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재 업체들 올라가고 있고, 또 배터리 쪽도 오늘 올라가고 있죠. SLB캠, 성일 쪽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원익핀이가 좋네요.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2차전 쪽에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 조선주들도 제가 빠질 때 계속 사자 그랬죠. 뭐 현대인포조선 바닥 잡는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성강밴드라든가 또 한국화분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준비 중이고요. 자동차 쪽도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은 완성차 업체에 국한된다. 완성차 업체도 반등이 나올 거고, 부품 업체들은 오히려 실적 상승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도 실적 잘 나왔죠?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SL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조의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들 계속 보자 말씀드렸는데, SL 오늘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반도체 쪽은 근데 조금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상승폭이 좀 둔화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는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업황 관계없이 1분기 때도 실적 상승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종목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방산 쪽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 나올 거라고 봤는데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박스권 매매, 저는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한 8만 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 아직까지 모멘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국채금리 이제 좀 막히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쪽의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FOMC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신재생. 이 코너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크게 변동 없이 밀고 계신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도 오후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키워드 원투 펀치였습니다.